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오는 토요일 밤 일요일 자정을 기해 다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발령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전면 해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그만큼 현재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확진자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입원 환자와 중증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어 결코 가볍게 여길 상황이 아닙니다. 어제 LA 카운티 신규 1일 확진자 수는 1,537명, 연속으로 1,000명 선을 넘긴 지난 일주일 가운데 최고치이고 지난 3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인구 대비 하루 평균 감염자 수는 10만 명당 7.1명, 전주에 기록했던 4.8명에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LA와 바로 붙어있는 롱비치 보건당국이 발표한 수치 역시 10만 명당 하루 감염자 수가 7.5명으로 지난 2주 사이 288%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코로나19 검사 대비 확진율도 덩달아 올라 3.75%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 달 전 1.2%에서 3배가 올랐습니다. 입원 환자와 중증 환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입원 환자 수는 462명, 수요일 406명에 목요일 452명에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도 어제 96명에서 오늘 100명을 넘겨 103명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 전면 방역 해제 시점부터 보면 2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신규 확진자들의 대부분이 델타 변이 감염 사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직 4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백신을 전혀 접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델타 변이 확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연장자들의 백신 접종률은 78%, 한 차례 이상 접종은 무려 88%에 달합니다. 그만큼 미접종자들 가운데 젊은 20, 30대가 감염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A시 정부와 의회 역시 이번 조치가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다는 경종이 되길 바란다며 보건당국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이 백신 미접종자들의 팬데믹에 들어섰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직접 밝힌 현재 상황입니다. 특히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대확산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현재 다시 살아나고 있는 코로나19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대유행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한 로첼 월렌스키 CDC 국장은 지난주에 비해 발병률이 70% 늘어났으며 입원은 36%, 사망자는 2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re is a clear message that is coming through. This is becoming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We are seeing outbreaks of cases in parts of the country that have low vaccination coverage because unvaccinated people are at risk. And communities that are fully vaccinated are generally faring well. 백악관의 코비드19 조정관 제프 지엔 역시 이번 팬데믹은 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전염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4개 주가 신규 사례의 40%를 차지했으며 5개의 케이스 중 하나꼴로 발생하는 지역은 플로리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과의원장 비맥버시 박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월렌스키 CDC 국장은 백신 미접종자들이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일반 팬데믹이 아닌 백신 미접종자들의 팬데믹으로 바뀌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CDC는 이와 함께 새로운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완전히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여행을 미룰 것과 미접종자일 경우 여행을 가기 전 또는 다녀온 후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경우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미주 독립운동 중심지였던 옛 흥사단 단소를 역사문화사적지로 만들자 어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첫 단추는 잘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아직 공청회가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소유권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지속적인 한국 정부와 한인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0년 건축된 흥사단 단소, 초기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총본부, 유학생들의 정보공유 장소, 차세대 역사교육 공간. 오랜 시간 동안 변화는 있었지만 힘들고 배고플 때 한인들이 찾아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2층에 큰 방이 하나 있었는데 주말이 되면은 우리 여기저기서 일하던 학생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생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2세들에게 그 한국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같은 거를 확인하고. 흥사단 단소 보존을 위한 LA시 사적지 선정운동은 계획대로 잘 진행됐다는 평가입니다. LA시 사적지위원회와의 1차 공청회에선 한인과 지역 주민들이 사적지 찬성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첫 공청회에 이어 앞으로 2, 3, 4차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LA시가 사적지로 채택할 경우 단소는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부동산 개발사에 있습니다. 미주 도산안창호 기념사업회는 한국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건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보훈처나 그렇지 않으면 그 유적지에 대한 그 관리 차원에서. 윤효신 대한인국민회 이사장은 흥사단 옛 단소 건물 보존을 위해 동포사회가 힘이 되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은 줌 미팅에 들어오시고 또 편지를 써주시고 그래야 이 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인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2차 공청회는 다음 달 5일 개최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다음 달 세계 최대 규모의 의류 박람회 매직쇼가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립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1년 반 만에 재개되는 것인데 바이어들과의 오랜만의 대면인 만큼 여러 한인 업체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의류 박람회 라스베이거스 매직쇼. 의류 판매업자와 납품업자들이 만나 다음 시즌 계약을 하는 행사입니다. 직접 샘플을 확인할 수 있고 가격 흥정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류업계 관심은 남다릅니다. 매직쇼는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개최됩니다. 팬데믹 사태 여파로 올 하반기 매직쇼는 1년 반 만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올 상반기에는 플로리다주로 자리를 옮겨 개최됐지만 라스베이거스 매직쇼에 비해 규모나 호응도가 낮았습니다. 하반기 매직쇼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미 85개의 한인 업체들이 참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3주간 추가 등록이 이루어지면 100여 개 이상의 업체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비즈니스 하시는 그 의류업분들은 쇼에 대한 것은 최선도 참여를 다 하신다라고 하고. 매직쇼 개최로 라스베이거스 지역 상권도 특수를 누릴 전망입니다. 한인 의류업체들이 소비하는 체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랜만에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1년 반 만에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한인 업체들의 투자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직원들을 다 데리고 갔냐, 풀스태프 그런 거에도 차이가 있죠. 부스를 하더라도 부스에 돈을 투자를 더 많이 하느냐, 더 이쁘게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나겠죠. 하반기 매직쇼는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한인 의류업체들은 이번 매직쇼가 팬데믹 이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텍사스 연방지법이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행해온 서류 미비 청소년들의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존 수혜자들의 자격은 유지하되 신규 추방 유예 신청은 중단시켰습니다. 텍사스 연방지법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오늘 텍사스를 비롯한 9개 주가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중단시켜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추방 유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계속 보호받을 수 있지만 신규 신청은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헤이넌 판사는 미국이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다카 프로그램이 아닌 의회 차원의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와 엘라베마, 캔사스, 루이지애나 등 9개 주의 주지사와 법무부 장관이 원고로 나섰는데 모두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들입니다. 이번 판결로 65만 명에 달하는 추방유예 신규 신청자들의 거취는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유예 다카를 종료시키는 것에 제동을 건 바 있지만 이후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황이라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다카 수혜자를 포함한 미국 내 1,100만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물가 상승 여파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오늘 지난달인 6월 소매 판매가 한 달 전인 5월에 비해 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서는 소매 판매가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같은 예상을 깨트리고 2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 음식 등을 제외한 6월 근원 소매 판매는 5월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전문가 전망치 0.4% 증가를 크게 상회한 결과입니다. 13개 소매 업종 가운데 가전과 의류, 요식업 등 9개 업종이 한 달 전보다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스토랑과 술집은 2.3%, 의류 매장은 2.6%, 전자제품은 3.3% 각각 증가했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차 부품 판매는 지난달 2% 감소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탓에 생산이 줄어들고 가격이 급등한 여파로 해석됩니다. 전반적인 소매 판매 증가는 연방정부의 재정 부양과 늘어난 가계 저축, 백신 접종 확대에 힘입어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최근의 빠른 물가 상승분이 아직 시장 집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태권도의 날 제정 결의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9월 4일은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태권도의 날 제정 결의안 ACR-2를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하원에서 통과된 이래 한 달 만에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매년 9월 4일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태권도의 날로 기념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태권도의 날이 제정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최석호 하원의원과 함께 태권도의 날 제정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샤론 쿼크 실바 캘리포니아주 65지구 하원의원은 전 세계인의 무예이자 스포츠인 태권도를 통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계가 존중받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